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검게 변한다. 엔진 오일이 소모된다. 이런 부분, 엔진을 정비를 해봤거나 엔진을 보링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갈아 넣는다.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주분들도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 5,000km, 10,000km, 20,000km, 30,000km, 60,000km, 100,000km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별로 다른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엔진 오일이 왜 오염될까? 엔진 오일이 왜 소모될까? 엔진 오일이 왜 떡짐 현상이 발생할까?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 엔진 가격은 상당히 고가로 됩니다. 적당하게 협의를 한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성능 좋게 만든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오일 오염되는 부분과 소모되는 부분, 떡짐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들,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엔진 오일 소모가 어디서 일어날까? 엔진 오일이 오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엔진 오일이 떡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만지면서 고치면서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검게 변한다거나 또 떡짐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소모가 된다는 것,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DC백 터보 설계할 때는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엔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DC백 터보 설계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연기관 엔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밸브 가이드 고무, 압축링, 오일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오염되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중간에 보시면 밸브 가이드와 밸브, 이 틈새 사이로 카본 슬러지가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 흡기, 배기 밸브를 잡아주고 윤활을 시키면서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밸브 가이드입니다. 엔진 헤드 쪽에서 오일이 밸브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카본 슬러지가 엔진 안으로 유입되는 것, 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밸브 가이드 고무, 실입니다. 오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접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밸브 가이드는 그냥 파이프예요. 단단한 파이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차 상태에서는 간극이 일정하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겠죠. 그런데 운행 키로수가 많다거나 운행 조건이 좋지 않은 차량들은 이 밸브 가이드 내부가 마모됩니다. 마모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밸브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까지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습독면을 통해서 엔진 오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카본이 엔진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엔진 오일이 빠져나가거나 카본 슬러지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밸브 가이드 고무를 장착을 해두는 것입니다. 엔진 오일을 먹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밸브 가이드 고무 쪽, 이쪽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밸브 가이드 고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은 자동차 엔진을 설계하고 만들 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상의 기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밸브 가이드 고무를 한번 보세요. 밸브 가이드 고무를 보면 이 스프링으로 꽉 잡아줍니다. 그럼 흔들리는 것까지 완충을 시키면서 오일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카본 슬러지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밸브 가이드 고무 오른쪽과 같이
실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마모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것은 왜 마모가 될까? 이쪽을 보세요. 밸브 가이드입니다. 밸브 가이드 속에서 밸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면 밸브 가이드 내부에서 움직이는 밸브 축, 그 축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흔들리게 되면 밸브 가이드 고무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엔진 오일 먹는 차량들 밸브 가이드 고무 교환해 보세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중간 아래쪽 사진을 보세요. 밸브 쪽 엔진 오일이 떡져가 있죠. 심한 차량도 있습니다. 이 엔진 오일이 떡져 있는 현상 정상적인 엔진 오일이 아닙니다. 엔진에 좋다고 하는 엔진 코팅제, 오일 첨가제, 극압제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기존의 엔진 오일에 코팅제를 넣었을 때 카본 슬러지가 엔진 코팅제에 뭉쳐서 이렇게 떡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코팅제만 계속 넣는다. 그러면 기존 오일과 차별이 됩니다. 잘 섞이지가 않아요. 카본 슬러지가 발생한 것이 코팅제에 더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떡이 지죠.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떡진 것이 엔진 오일이 팬에서 올라옵니다. 기어 펌프로 돌려서 올리니까 고압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크랭크 축, 커넥팅 로드, 피스톤 링 이런 부분까지 아주 미세한 오일 윤활 라인으로 엔진 오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떡지면 좋겠냐 이거예요. 터보 축에도 이런 오일이 간다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을 관리할 때 코팅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엔진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실험을 했을 때 엔진 오일을 코팅제와 혼합시켜 놓은 것, 그것이 합성유입니다. 합성유 정도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시중에서 좋다 코팅제가 좋다,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넣으시면 자기가 오일 교환할 때 넣은 오일과 시중에서 구입한 엔진 코팅제가 섞였을 때 정상적으로 잘 섞이냐 어떻게 보장하냐 이거죠. 그래서 엔진 코팅제 오일 첨가제를 넣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것은 흡기 밸브 쪽으로 소모가 많이 되느냐 배기 밸브 쪽으로 소모가 많이 되느냐, 이 부분은 흡기 밸브 쪽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요, 카본 슬러지가 엔진 오일과 섞이는 부분, 카본 슬러지가 엔진 오일에 침투되는 부분은 흡기 밸브 쪽일까 배기 밸브 쪽일까? 그것은 배기 밸브 쪽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엔진 오일이 검게 변한다 하면 대부분 압축링, 오일링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조금 쓰다 보면 신차보다 오일 오염 속도가 빠릅니다. 빠를 때 압축링과 오일링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많이 먹는다, 엔진 오일이 껌댕이가 빨리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밸브 가이드와 밸브 가이드 고무를 교환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압축링, 오일링을 교체한다 이렇게 하면 보링이죠.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해보시라는 거죠. 밸브 가이드 고무, 마모, 밸브 가이드 마모,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엔진 성능 저하를 많이 극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밸브 가이드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밸브 가이드 속에서 움직이는 밸브 샤프트, 이 축과 이 축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밸브 시트에 압축이 새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밸브 가이드 교체와 밸브 가이드 고무만 교체하느냐, 밸브 시트도 조금 가공을 해줘서 접촉면을 얇게 줄여주는 가공도 합니다. 그러면 헤더 보링 정도만 하면 되죠. TC백 터보는 엔진 결함을 보완해주는 기술입니다. 해서 제일 왼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헤더 위에
밸브 스프링이 있는 곳, 그곳은 지속적으로 오일이 올라옵니다. 밸브 가이드가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했을 때 흡입 행정에 피스톤이 밑으로 쫙 내려가면 흡입구에 진공이 걸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압이 걸린다는 거죠. 마이너스 압이 걸림으로 해서 공기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때 밸브 가이드 틈새로 엔진 오일이 빨려 들어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밸브 가이드와 밸브가 움직일 때 그 안에 공간이 많다. 그러면 공기만 빨아들이겠냐 이거죠. 밸브에 붙어 있는 엔진 오일도 함께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상용 차량 엔진과 성용 차량 엔진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이 앞쪽이 들려가 있다. 앞쪽이 내려가 있다. 아니면 옆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 운행 조건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 헤드카바 내부에는 오일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흡기 밸브 쪽으로 진공이 걸렸을 때 엔진 오일이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엔진 오일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엔진 오일 쏠림 현상이 어디서 생깁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입니다. 특히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긴 오르막길을 운행해야 됩니다. 또 긴 내리막길을 운행해야 됩니다. 긴 오르막길을 운행할 때 엔진에 힘이 제대로 걸립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은 프릴 주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막길보다 오르막길에서 엔진 오일 소모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흡기 라인에 가압을 시킬 필요가 있다예요. 가압을 시키면 진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흡입하는 그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배기 행정에서 배압이 걸리면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나가는 힘, 그만큼 밸브 가이드 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오일 카바 쪽으로 중간 사진 위와 같이 카본 슬러지가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일하고 섞이죠. 자,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배기 라인에 감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흡기는 가압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배기는 감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TC백 터보입니다. 흡기 라인에 가압을 시켜주고 배기 라인에 감압을 시켜주는 설계가 적용된 것이 TC백 터보입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 일반 차량보다 오래 쓸 수가 있죠. 동일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가지더라도 엔진 오일 오염 정도가 줄어들고 엔진 오일 소모가 줄어들고 또 떡짐 현상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 사진 봅시다. 폭발 및 배기 행정에 엔진 오일 오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피스톤과 피스톤 링, 라이너 이 사이 틈새로 카본 슬러지가 엔진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엔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예요. 배기 행정에 배압이 적게 걸리면 연소가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본 슬러지가 압축링, 오일링을 통해서 오일로 함유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 폭발 행정 때는 연소 효율이 높아져 버리면 연소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카본 슬러지 양이 줄어듭니다. 해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한 것이 TC백 터보입니다. 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운전자나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고장 났을 때 이거 교환해주고 저거 교환해주고 차주 입장에서 정비 공장에 가면 내 차가 힘이 없어. 엔진 오일이 먹는다. 엔진 오일이 빨리 교체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엔진 오일 소모를 줄이고 또 고장을 줄이고 엔진을 잘 활용할 것이냐, 오래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엔진 성능을 개선하거나 유지시키거나 좋게 만드는 기술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는데 어설픈 돌팔이한테 걸리면 망합니다. 해서 이론을 먼저 중시해라는 거죠.
약장사, 뱀장사 같이 막 떠벌고 같이 떠들면 좋다고 살짝 넘어가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 앞통수 맞고 뒤통수 다 맞는 거예요. 자동차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밸브 가이드 고무 압축링 오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것과 오염되는 문제, 떡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